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박학다식입니다. 최근에 해외 코인 거래소가 해킹되면서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 혹은 해킹 실력이라는 주제는 한동안 국내외의 여러 보도와 전문 분석을 통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북한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킹을 벌이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선뜻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 해커들이 실제로 어떤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이 왜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사이버 공격 집단 중 하나로 꼽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글로벌 보안 업체들이 연구한 최신 보고서나 기사, 그리고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정보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만 잔뜩 늘어놓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배경,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두루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북한 해커가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를 몇 가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영화사 서버가 공격을 받아 내부 자료와 이메일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심지어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어졌죠. 그전에도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노린 해킹 사례는 많았지만 일개 국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영화사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보 당국은 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해킹 수법이나 입수된 정보 등을 분석했을 때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로 불리는 그룹이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2017년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워너크라이는 전 세계 150여 개국 이상의 병원, 은행, 기업, 학교 등을 덮쳐 IT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폭구를 위해선 돈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 대규모 랜섬웨어 배포에도 북한의 해커 그룹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죠.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시만텍, 파이어아이 등 다양한 사이버 보안 전문 기관들은 워너크라이의 코드 일부가 과거 북한 관련 악성 코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서버와 연결된 IP나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가 북한 해커들이 주로 활용해온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라자루스 외에도 김숙희나 APT38 등으로 불리는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숙희는 주로 한국의 정부, 학술기관, 언론사 등을 표적으로 스피어 피싱, 특정인을 겨냥해 정교하게 꾸며낸 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빼돌리는 것으로 유명하고, APT38은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 탈취 공격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조직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 외에도 수시로 이름과 작전 방식을 바꾸며 대외적인 혼란을 유발하고 추적을 피하는 데 능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해킹 능력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은 역시 외화 획득입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무역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통화나 가상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술력 좋은 해킹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 보고서나 미국 재무부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규모는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린 해킹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여러 첩보가 나오고 있죠. 라자루스 그룹이 2022년 초 한 대형 NFT 게임 프로젝트의 사이드 체인을 해킹해 6억 달러 이상을 탈취한 사건도 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실력이 단순히 돈을 빼돌리는 데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치 군사적 정보를 입수하거나 주변국의 외교 안보 분야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하죠. 실제로 국내 주요 연구소나 대학, 그리고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이메일을 해킹해 정책 자료나 연구 문건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자국 인력이나 외화벌이 요원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해킹을 사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정보기관 보고서와 보안업체들의 침해 사고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북한 해커들의 기술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며 글로벌 통계에서도 낮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인터넷 접근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정보기술 인프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킹 기법이나 공격 도구는 세계 유수의 사이버 범죄 조직과 견줄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일례로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교묘히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로데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 사례도 일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이나 C++, 자바스크립트 등의 다채로운 언어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들을 상황에 따라 교체해가며 사용하는 유연함도 보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금융감독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의 추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해킹으로 인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공동 훈련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EU의 사이버 보안기구나 나토 산하 연구소들 역시 북한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 국가 차원의 방어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이 해킹을 국가적 전략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기존의 군사 도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성공할 경우 극도로 큰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북한은 한때 무기 개발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망이 점차 좁혀지면서 사이버 공격이 가장 효과적인 외화 획득 루트가 되어버렸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을 조기 선발해 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자체적인 사이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해킹 조직이 막강하다고 해서 무적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국제보안업계가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도구 네트워크 전수를 상당수 파악해 공개하고 그에 대한 방어책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다만 북한이 워낙 다양한 공격 벡터와 소규모 분산형 팀을 활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금 탈취형 공격에서는 점점 더 정교한 스피어 피싱과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접목하고 있고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형태로 기업과 정부기관 심층에 잠입해 오랜 시간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 시도가 증가하는 등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북한 해커가 무섭다 수준을 넘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이는지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방어 체계를 갖추고 개인 차원에서도 이메일이나 메신저에 대한 보안 인식을 높여야 하죠. 남의 이야기 같았던 북한 해킹 사건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컨대 가상자산 투자나 온라인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들에게도 북한의 랜섬웨어나 피싱 메일은 결코 남일이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해킹 역량은 계속 발전할까요? 아니면 제재와 국제공조로 인해 위축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이미 자리를 꽤 단단히 잡고 있고 사이버 공간 자체가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한 특성상 완전한 규제나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도 북한 해커들이 대담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이 진화하거나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가 확대될수록 새로운 취약점과 보안상의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공격 주체들은 이런 틈을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기에 북한이 과거만큼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하기는 조금씩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EU, 한국 등은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고 금융거래 차단이나 국제협력을 통해 도피 자금을 추적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여기에 보안 기술도 빠르게 진화해 인공지능 기반 이상행위 탐지, 보안 취약점 자동 스캐닝, 암호화폐 자금 흐름 추적 시스템 등이 점차 고도화되는 양상이니 북한 해커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될 거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해킹 실력은 단순히 어느 정도일까라는 호기심 차원을 넘어 왜 이렇게 강력해졌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들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전력을 육성한다는 점, 전 세계에서 불법적 루트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진화 중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층 더 깊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SNS, 이메일 속 어디서든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꼭 인식하셨으면 해요. 앞으로도 관련 뉴스나 보고서가 나오면 그동안 배경 지식 없이 스쳐 지나갔다면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사이버 공간은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의 융합 체계가 이루어지는 최전선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